자,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부산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그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신축 아파트 전세 가격이 구축 아파트 매매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조금 뚜렷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최근 이 부산 부동산 시장이 대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죠?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근간 한 15년 가까이 쏟아내놓은 물량이, 공급량이 좀 있었던 시장이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지금 구도심권의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이니까 네.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아파트로 갈 거냐 새 아파트로 갈 거냐 이 구조로 봤을 때 새 아파트로 가서 몇 년 살다가 새로운 아파트로 가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네. 맞거든요. 그래서 구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의 가격대가 훨씬 더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더 낮다라는 거는 더 금액대가 낮다라는 건가요? 높다는 얘기죠. 그쵸. 네, 살기가 낫다, 좋다. 아, 이런 살기가 느낌이죠. 좋다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시군요. 자, 그런데요. 전세 가격도 차이가 나는 거는 좀 전세 가격을 넘어서는 건 좀 심각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움직인 게 아니고요. 네. 부산이 이렇게 주먹 안쪽에 있다면 부산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해운대까지만 부산으로 보고 그 뒤쪽으로는 기장이나 일광 쪽,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양산, 저쪽 서쪽으로 가게 되면 부산 서구 쪽 그 바깥쪽에 명지지구 들어보셨죠? 네네. 명지지구 쪽으로 해서 김해, 조금 더 멀리 가면 창원, 마산까지. 그러니까 부산을 기준으로 잡으면 바깥쪽으로 새 아파트들이 막 들어온 시장이고요. 네. 부산 그 안쪽에는 재건축 재개발도 잘 안 움직였을 뿐더러 공급량이 굉장히 부족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네.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면 또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 가는 건 조금 꺼려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네. 이사 갈 것 같으면 새 아파트. 그러면 새 아파트가 지금 많이 있는 데가 어디냐를 봤을 때는 네. 부산의 동쪽 방향으로 좀 있다. 네. 그래서 부산 동쪽 방향 규주로 잡으면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좀 들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쪽의 아파트 시장이 지금 한 4, 5년 가까이 쭉 올라왔던 이런 시장이고요. 네. 지금 현재는 급격히 올라왔던 시장들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그 장기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었지만 최근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이 좀 있어서인지 111주 만에 드디어 주택 가격이 좀 상승 전환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동안 뭐 저희가 세미나를 부산 지역에도 쭉 가봤었고요. 네. 또 마찬가지고 다 내일 모레 저희가 또 부산을 가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또 여러 가지 정보도 저희가 듣고 또 부산의 정보를 좀 전해드릴 건데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운대구하고 수영, 연제구,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동래구 일대가 아파트 가격이 그동안 쭉 올라왔던 시장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탁 스톱 되면서 쭉 떨어진 이유가 네. 투기주정 지역으로 묶여서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 묶이는 구조는 그러니까 투기 조정 지역으로 가는 이런 규제가 들어가는 구조로는 요건을 충족시키면 됐는데 지금 1주도 아니고 110주 가까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긴 시간으로 봐야겠다 이런 취지로 투기 조정지역에서 안 풀어져 버렸거든요. 네.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규제를 할 때는 요건대로 했고 규제를 해제할 때는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잣대를 들이대다 보니까 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좀 힘을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죠. 저희가 마침 부산에 가는 날짜에 맞춰서 아마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가 투기 조정 지역에서 이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풀리게 되면 다만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시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금 풀리게 된다면 궁금한 게요. 지금 신축, 구축의 양극화가 좀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더 심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네. 각 급격히 뛰는 부동산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지방권까지 잡았거든요. 네. 냉정하게 보면 서울 수도권으로는 전체 우리가 인구 기준으로 잡더라도 50%, 52%가 지금 수도권에 있으니까 50%, 52%의 수도권 시장을 잡기 위해서 7%밖에 안 되는 부산 시장까지 규제를 잡으면서 잡는다? 이거 좀 안 맞는 얘기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네. 지금 서울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인구 대비 20% 가까이 되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은 작은 안에 수요층은 많고 공급은 적고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안 움직이는 이 시장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시장은 당연한 이런 시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네.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부산의 남도권의 중심지 광역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이 광역시 못지않게 지금 주거지 공급된 시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나마 그 시장은 정말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할 게 규제가 들어온다 보면 사는 걸 망설이는 게 아니고요. 규제가 들어오기 전에 오늘 규제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규제하겠습니다. 모레 규제해서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더 길면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에 주거대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파리 정책, 9.13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TV, DTI, DSR로 인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규제가 시행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더 길면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에 주거대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파리 정책, 9.13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지만 그 정책이 오늘 정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 그때 바로 시작한 게 아니고 네. 그 한시적인 기간을 좀 주다 보니까 그 한시 기간 안에 집을 살 수 있는 요건이 어려워지겠다. 은행의 문이 높아지겠다. LTV, DTI, DSR로 인해서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요건에서 좀 빠지겠다. 청약 요건이 강화되겠다. 청약 요건이 강화되기 전에 미리 좀 받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시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 주거대책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 지방권까지 잡았다. 근데 지방권까지 잡을 때의 그 시간 타임,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타임에 일시적으로 좀 수요층들이 좀 몰린 시장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한 시장이거든요. 네. 그 뛴 시장을 또 기준으로 해서 투기조정 지역이라는 게 딱 묶였거든요. 네. 그런데 수요층들이 밀려왔다가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조금 갖고 가는 게 부담 가시는 걸 좀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도 이게 규제가 너무 강하진 않네. 그런데 나도 들어오기 어렵지만 또 다른 사람은 더더욱 들어오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임대 시장을 봐서라도 하나를 더 구입하는 게 어떨까 하고 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장이 적절히 이렇게 조정을 받는 시장이 필요한데 지금 그 시장에 조정받는 시장 동안 계속 투기조정 지역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7개의 곳에서 4개 지역이 풀리고 지금 3개 곳 정도 남아있는 이런 구조인데 나머지 구조도 잘 보세요. 재건축, 재개발도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듯 특정 지역만 재건축, 재개발이 허용된다면 네.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 플러스 외부에서 봤을 때 재건축, 재개발, 즉 공급이 굉장히 적으니까 공급 시장으로 우르르 몰리는 시장이 존재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에서도 전체적으로 투기조정 지역으로 일부 좀 묶였었다면 전체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풀어주고 일부 지역은 또 안 풀어지다 보니까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는 네. 갈부를 좀 잊어버리는 그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투기적 안쪽에 있는 사람은 자불안석이 되는 거고 네.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풀려져 버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투기적으로 묶여 있는 자리로 들어가서 투기 지역으로 조정이 풀리게 되면 그 시세찬 반등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혼잡하고 복잡한
어떤 이런 상황이 좀 부산 지역에 연출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산 자체가 굉장히 크면서도 남도권에서도 지금 제2의 행정수도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항만, 공항 끼고 있고, 그다음에 일자리 군도 잘 끼고 있고, 이런 형태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10년 기준으로 잡으면 356만 7만 정도, 356만 한 8천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350만이 넘는 인구를 갖고 있다가 지금 현재 10년이 지난 현재 시점 2019년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인구가 34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기준으로 잡으면 근간 한 10년 동안 17만에 가까운 인구가 부산에서 빠져서 어디론가 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17만 인구 정도가 빠졌다는 얘기는요. 부산 지역의 주택 수요 인원, 네. 그러니까 주택에 살고자 하는 가구 구성이 저는 적어도 4만 가구 이상이 공실나는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투기 조정 지역 뭐 여러 가지 제도로 묶지 않아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인구가 들어오면 수요가 늘어가는 거고 인구가 빠지게 되면 수요가 빠지면서 가격 조정을 받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부산의 지도를 보게 되면 부산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연제구, 수영구, 동래구, 광안 남구, 그 다음에 이쪽 서면 일대로 한 부산 진구 일대에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그동안 못 움직였어요. 이제 조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산은 부산 자체의 그 가운데 중심 축으로는 새로운 건물들이 없으니까 바깥쪽으로 새로운 건물들이 막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는 이런 시장. 그래서 이쪽 바깥쪽으로 해운대고 조금 더 나가서 기장 일광 쪽, 그 다음에 조금 위쪽으로 오면 양산,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저쪽 서쪽으로는 명지, 김해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다고 보고요. 그 시장이 그동안 끌어올렸는 이런 시장인데 이제는 이 안쪽에 연제구, 수영구, 이 남구, 부산 진구가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좀 빠른 데는 재작년부터 들어갔고요. 네. 본격적으로 내년, 내후년부터 또 들어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바깥쪽으로 좀 나가는 이런 시장, 또 재건축 재개발 안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요층들이 발생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네. 구옥들도 안쪽에서 지금까지 가격이 안 올라왔는데 구옥들도 내년, 내후년부터 가격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장.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도시가 거주지가 새로운 요건으로, 살기 좋은 요건으로 바뀌어지는 시장. 그러면 바깥쪽으로 나갔던 분들이 구도심으로 또 들어오는 이런 구조. 그러면 적당한 시기를 두고 뭐 짧게는 6개월, 길면 1, 2년 사이를 두고 바깥쪽과 안쪽과 바깥쪽이 구옥과 신옥의 새로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 시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자꾸 투기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묶게 되면 그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한 건 지금 전체 대한민국의 주거지 시장, 그 다음에 인구 밀도 기준,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 시장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산 지역은 많게 되면 8%, 적게 되면 6% 정도, 평균 7% 시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시장, 즉 50%, 서울만 기준 잡더라도 20% 시장을 가지고 저기 지방권에 10%도 안 올라오는 지역들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네. 간다는 거 좀 맞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